유럽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루마니아 4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모였습니다. 이 중 올라프 숄츠 총리는 키이우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5개국 회담이 열렸는데요. 회담이 끝난 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즉시 EU 후보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4개국 정상의 우크라이나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키이우 시장을 만난 4개국 정상들이 꺼리투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ISW 지도를 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쇼츠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대한 일이 화제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초청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 초청으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러시안 가스가 필요한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다라며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무기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무기와 탄약이 곧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유럽의 무기 지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대중들은 이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 마냥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영상에서 미국의 추가 지원 보도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던 프랑스조차 꾸준하게 자국산 세자르 자주포를 제공 중입니다. 당장 이번 회담에서도 자주포 6대를 추가로 공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군사무기도 지원하지 않는다던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100대 마르더보병 전투차와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꼽히는 독일산 명품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의 첫 인도분과 이를 운용할 우크라이나 포병의 준비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게파드 자주대공포 역시 훈련이 진행 중이며 아이리스-T 지대공 미사일 포대, M270 MLRS 등의 추가 화기 역시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펜자하우비츠 2000과 M270 그리고 아이리스-T 포대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들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진행 중인 반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직접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여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불손한 목적이 있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EU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사태도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유럽 국가들 때문인데요. 현재 발트 3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나토와 EU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동유럽 7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이 일체 단결 중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이후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들을 접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 방어를 위한 대리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무너지면 자국도 멸망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의해 국가두마에서 발의된 내용 때문이라도 동유럽 국가들이 절대 우크라이나가 망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 발의 내용은 과거 소련 시절 소련 영토였던 발트 3국과 슬로바키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나라들을 러시아 연합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거의 모든 중대 사항이 결정되는 EU와 나토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들 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 설령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별적 원조를 포기하더라도 나토와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일은 없습니다. 즉 이런 모든 루머들은 국제사회에 얽혀있는 국제기구들의 앞뒤 정황도 모르는 몰상식한 주장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6월 16일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 SSO에 의해 러시아의 미-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격추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전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르손주의 경우 헤르손이 보이는 곳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했다는 소식이 떠돌 정도입니다.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수일 내 헤르손 탄환을 위한 시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한다면 자포리자주에서 공세 중인 우크라이나군과 헤르손 방면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을 양쪽에서 포위하는 구도가 짜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늦어도 7에서 8월 중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멜리토폴,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등을 탈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 돈바스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를 전후로 하여 러시아가 포파스나 돌출부에서 여러 촌락을 점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스칸스크의 측면 방어 거점 토시키우카 역시 함락됐다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군이 돈바스의 방어를 먼저 뚫을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먼저 탈환할지에 따라 세계의 미래가 바뀝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